안녕하세요. 젊은 정치, 오늘은 안철수 대통령 뛴다. 20대, 30대의 지지가 관건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드디어 역사적인 부산과 서울시장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의 날입니다. 동네 투표소에 주민증 가지고 가셔서 양심적이고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중도 후보를 찍으면 됩니다. 이번 선거는 중도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가 16년 전에 생태땅집 얘기만 몇 날 며칠간 쏟아내는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박영선 후보의 경우 선거에 질 경우에 내곡동이나 어디 목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생태탕 전문 식당을 차리면 대박이 날 거라는 예상을 서울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박영선 후보는 지금 선거 토론회 내내 생태탕집을 가지고 오세훈에게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생태탕이 홍보가 많이 됐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토론회에서 정책 발표는 안 하고 상대방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는 노력만 아주 많이 한 것을 시민들이 다 눈치채고 읽어버렸거든요. 특히 마지막 토론에서 오세훈 후보가 화가 난 나머지 박영선에게 당신의 존재가 거짓이다. 이 한마디가 저는 이번 토론의 하이라이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내곡동 땅 가지고 거짓 선전을 하려고 해도 이번 선거에서 진짜 거짓의 핵심은 당신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는 것, 바로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거짓이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원인이 과거 박원순이 여성 비서 성추행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내일 저녁 선거 결과가 서울 시민이 바라는 대로 순리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드디어 대통령 출마를 위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사표의 뜻은 본래 중국 삼국시대에 제갈량이 위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 출진할 때 황제에게 올린 글인데요. 227년에 올린 전 출사표가 있고 228년에 올린 후 출사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어쨌든 저 유명한 제갈량이 전쟁에 나가면서 올린 출사표는 가히 명문 중에 명문이어서 이것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가 되었다 하네요. 그래서 어제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일 서울시장 선거 후에 정권 교체를 위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것이 마치 대통령 선거라는 전쟁에 나서기 위한 출사표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안철수의 출사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이 출사표에서 문재인 정권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청와대의 내로남불과 위선을 지적하고 뒤에서 사익을 취하기 위해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고 현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정권을 단죄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깔보는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안철수는 특히 헌법 제1조 제1항과 2항 그 유명한 구절이 있는 그것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진정성 있고 결정적인 선언을 할 때 이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자주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안철수는 독선적, 반민주적 권력에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는 게 촛불 정신의 본질이다. 이렇게 밝히고 떼묻지 않고 정의로운 진짜 촛불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 고통 없는 곳이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파괴됐다.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면서 이게 나라인가? 4월 7일 국민의 권력을 회수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의 시대를 끝냅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분노의 시대와 절망의 시대와 좌절의 시대의 종지부를 찍자고 외쳤습니다. 이 정권에 대한 아주 준엄한 심판자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안철수는 또 야권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하고 반사 이익에 얹혀가는
낡은 습성을 지금 야당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정권 교체는 단순한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이번에는 성공한 정부를 만들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정치 혁신과 야권 대통합, 정권 교체까지 할 수 있는 자신이 모든 일을 다하겠다. 그리고 명운을 걸고 야권 통합과 정권 교체의 약속을 지키겠다. 선거는 심판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선택한 권력이 못하면 단호히 심판해줘야 한다면서 본인은 역사와 국민만 보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안철수 대표의 분명한 대통령 출마 선언이옵니다. 대권 도전을 분명히 한 것이죠. 이제 관건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 20대와 30대 중도층 국민이 얼마나 신선하고 성숙한 정치인 안철수를 강력하게 지지해 줄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내일 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당 사이에 합당을 이루고 이어서 범야권 대통합을 추진하겠죠. 또 6월 중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안철수가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현재 아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분명한 자신의 의지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그의 신당 창당설 또 제3지대 세력 결집 등의 추측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이 대선 도전을 할 경우에는 아마도 윤과 안철수의 야권 경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최종 후보가 이재명이나 또는 민주당 최종 후보와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간의 격돌, 대선 후보로서 본선에서 격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도 괜찮지만 그래도 그동안 10년간 가진 풍파와 고뇌를 안고 다양한 정치 체험과 숙성의 과정을 거친 안철수가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를 달성하는데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가 윤보다는 분명히 더 준비되어 있는 후보인 게 확실합니다. 윤석열이 비록 검찰 탄압 사태로 바람을 타고는 있으나 그의 대통령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건 사실 없거든요. 일각에서는 검찰은 칼제비이기 때문에 조사하고 응징하고 또 처벌하는 것만 가지고 대통령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에 비해서 안철수는 매우 통합적인 사람이고 또 이 화해와 상생 정치를 처음부터 주창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행정과 경제, 민생과 부동산, 또 도시 재개발, 그의 전공 분야인 4차 산업의 발전, 또 의사로서의 코로나 관리 등의 면에서 엄청난 연구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아주 통큰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의 장점들을 우리 젊은 세대, 특히 20대, 30대와 40대까지도 분명하게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 실력 있고 진실로 준비된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과 미래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지금 40대의 많은 수가 지난날 촛불 시위의 추억에 매달려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과거에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은 이미 다 심판이 끝났어요. 문제는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이 정권, 민주당,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정과 비패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것이 국민의 삶과 국가에 얼마나 폐를 주고 있는지 그것을 똑바로 알고 인식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이번 선거 또 내년 선거에서 심판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태세, 준비, 깨어있는 의식, 그게 우리 20, 30대와 40대에게 강력하게 필요하고 요구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또다시 권력을 심판하고 보다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켜 주어야 하는 게 우리 젊은 세대의 의미이며 전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20, 30대의 젊은 세대와 중간 계층인 40대까지도 안철수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험적이고도 새 정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강력하게 지지를 해서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여러 면에서 실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20, 30대와 40대 비교적 젊은 우리 세대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젊은 정치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루킴TV는 젊은 정치를 추구합니다. 고맙습니다.